大家好, 중단기 강현주 라오스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요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요 중국을 바꾼, 중국을 감동시킨 말들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명언 중국어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첫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시진핑 국가 주席, 중국의 얼굴이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의 연설문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2014년도 首尔大学的演讲을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저희가 연설문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내용들을 구구절절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휘량을 늘려가시면서요, 얼마든지 그 연설문의 내용을 독해하실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나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을 다 저희가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연설문 속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또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멋들어지게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만 싹 골라와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어떤 내용을 보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의 국가 주석이 방한을 해서 연설을 하는 횟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첫 시간으로 저희가 서울대학교의 연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중국 국가 주석 중에는 처음으로 방한을 해서 대중들에게 한 첫 번째 연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짱즈어민이라는 그 주석이 왔을 때는요, 95년도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방한을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연설의 색깔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연설은요, 대중연설이었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요, 상당히 쉽게 받아들여지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 표현도 정말 많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 내용의 시작은 항일 전쟁 때 열사들, 영웅들을 나열해요. 근데 그게 중국 영웅들, 중국 열사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김구, 안중근 선생 등을 나열하시면서 항일 전쟁 동안 한중 양국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지만 양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분명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넘어갔다를 강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였겠어요? 우리들은 그만큼 관계가 돈독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열심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친밀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언급한 부분이기도 해요. 중국어 배우다 보면, 또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이 관시라는 표현을 뭐 뉴스라든가 기사 등에서 한 번쯤은 봤음직한 단어거든요. 관시, 무슨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죠. 이 관시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으로요. 이게 물론 국가 주석이 한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내용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요, 꼭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작은 생활 속으로 들어와도 여러 가지 관계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가 한 번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너무 맨날 관시很重要이런 표현만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한번 이 표현을 녹여내 보도록 하자고요. 재밌겠죠? 어떤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기대하면서 가볼 거고요. 간략하게 아주 살짝 이번에 연설자의 우리 내용들을 함께 살짝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름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름이요, 딱 파도 타는 느낌이 제대로 살려나는 발음이거든요. 시진핑, 뭐라고요? 시진핑, 한 번 더요. 시진핑이라고 발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어 발음하실 때 좀 멋들어지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물론 잘해야겠지만 그러고 싶다 그러면 음역대의 차이를 확실하게 주시면 저 사람 발음 굉장히 멋들어지게 한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국어의 발음의 핵심은 음의 높낮이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물결 타듯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느낌 제대로 살려주세요. 그래서 올릴 때는 화, 시 올려주고요. 내릴 때는 찐 떨어뜨려주고 다시 빙 올려주면 발음이 약간 틀린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발음이 멋들어지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제7대 중국 국가 주석이고요. 저희와는 좀 다른 호칭이죠, 그렇죠? 자, 주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주석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한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블록이니까요. 자, 주요하다 할 때 주자요. 메인이라는 의미고요. 석은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 공석이라고도 하고 의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석자가 바로 요 석자죠. 그래서 주석은 메인이 되는 자리로 뭐 구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국가나 정당의 최고 직위를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을 부를 때는요. 그냥 단순히 사실 주시를 붙여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호칭해요? 고지야 국가 주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 주석 벌써 7번째 국가 주석인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국가 주석 고지야 주시 호이시谁呢?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누구예요? 마오쩌둥이 되겠죠. 그렇죠? 마오쩌둥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수 있는 이름들 생각해 볼까요? 중국 국가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방한을 한 주석은 누구게요? 가장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방한을 한 주석은 짱저민, 아까 언급했죠? 95년도에 짱저민이고요. 사실 이 발음이요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짱, 그 다음에 혀를 펴고 즈 올라가고 민이라는 발음이 쉽지 않아서 종종 발음 연습할 때도 활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유용한 표현들로 발음 연습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 바로 앞대가 누구요? 6대 호진터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이 정도만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 주시라는 뜻을 알았을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국가 주석, 중국의 국가 주석은 도대체 어떻게 선출이 되나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랑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는 과연 어떻게 주석을 선출할까? 아니면 그냥 누가 지명하면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만 우리 살짝 살펴보고 갈까요? 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어떤 당의 체제하에 있어요? 공산당의 체제하에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공산당원은 아니에요.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건 2015년도 통계를 기반한 자료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2015년 통계에 의하면 공산당원은 8,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국가 주석의 후보에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이때 핵심은 5년에 한 번씩 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요 5년에 한 번씩 크게 열리는 당대회가 중국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에 몇 명이요? 2천여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중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중앙의원은 300명 정도고 이 중에서도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정치국 의원이 또 뽑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중국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주석과 함께 의논을 할 수 있는 몇 명? 7명의 상무의원이 있어요. 자, 이 7명의 후보 중에서 누가 딱 한 명이 중국의 국가 주석으로서 선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국가 주석이 너 해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보들 속에서 경쟁하고 그들의 업적을 비교해가지고 선출된다라는 것.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재밌기도 했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역시나 그러한 체제를 밟아가면서 단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는 5년인데요. 5년 안에 그들의 큰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10년으로 2번의 연임이 가능해요. 하지만 3회 연임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 주석이 그럼 10년 동안 만약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처음에 5년은 국가 주석이 운영을 하지만 후에 5년은요. 차기 주석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주석과 함께 경영을 해 나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서 또 중국어를 배우고 뉴스를 접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 국가 주석은 어떻게 선출이 됐느냐고 살짝 살펴보면 그는 베이징 출생, 베이징에서 태어났고요. 그렇죠? 집안이 되게 빵빵해요. 아버지가 시종쉔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종쉔은 중국 국가를 세운 국가 원로예요. 그런데 어떠한 원인으로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은 모두 굉장히 시골로 내려가서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복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칭화대를 졸업을 해서 원래는 베이징에서 계속 업무를 보고 경력을 쌓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 정도의 상태에서밖에 머무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으로 향해요.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자신의
뭐 업무를 보고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기도 해요. 농촌으로 갔다가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시장 뽑는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자리잖아요. 물론 어떤 자리가 중요하지 않겠냐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시의 제1서기로 선출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1서기로, 특히 상하이의 제1서기로 선출이 되면 다음 국가 주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제1서기로 선출이 되고 1년이 되지 않은 시간 안에 2013년도 3월에 국가 주석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군권에 대한 영향력을 다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포인트가, 물론 이 사람이라면 좀 그렇지만 시진핑 고자 주시의 포인트는 직선 연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직접 연설문을 쓰기로도 유명을 해요. 그래서 그의 연설문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 표현들을 여기저기서 잘 활용해가지고 그의 연설문 안에 녹여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장이 멋지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의 연설문을 잘 들여다보면 중국에 숨겨진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번 연설문 무엇을 강조했어요? 관시, 관계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설문에서는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 어떤 이야기를 가져다 썼는지 저희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보시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갑니다. 중한, 两国, 毗邻而居.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가요. 百金买屋, 千金买邻, 好邻居金不换. 回顾历史，中韩友好佳话，俯拾即是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거 표현들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지금 세모 표시한 거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뒤 흐름으로서 한번 유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장을 보거나 이렇게 연설문을 볼 때 모든 표현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앞뒤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내용을 알면 충분히 중간중간 사이에 낀 단어들의 의미가 아마도 이렇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들어갈게요. 어디? 중한, 两国인데 여러분들. 삼성 이선 발음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는 오케이 축이라는 단어에다가 삼성 느낌을 주면 그 삼성의 느낌이 제대로 살아요. 죽입니다. 어떻게요? 삼성은 죽이고 이성은요 쑥으로 발음합니다. 쑥. 그래서 어려운 발음들은요 한글에 대입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감 잡기가 훨씬 쉽거든요. 죽쑥으로 발음돼야 돼요. 어떻게요? 죽쑥. 오케이, 요 느낌 살려서 两国입니다. 자, 앞에 해석할게요. 앞에는 주어예요. 무슨 주어? 중한 两国, 중한 양국은요 뭐예요? 毗邻而居. 요거 좀 어렵다. 발음인 毗邻而居. 한 번 더요. 毗邻而居입니다. 쑥쑥쑥 이 느낌 살려서 발음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끝에 있는 단어부터 볼게요. 쥐 무슨 뜻이게요? 오케이, 한자 쪼갤게요. 위에는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바뀐 부수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누워 있어요. 언제부터? 아주 고대부터.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이 누워 있던 곳이다. 그래서 그래요. 거주하는 곳을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쥐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요 얼이 무슨 뜻인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은 의미가 없어요. 대신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앞뒤 내용을 연결하거나 또는요 앞뒤 내용이 전혀 반대돼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강조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걸로 쓰였는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 앞뒤 내용을 보면 되겠죠? 얘네 둘이 의미가 비슷하거나 또는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보완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역할로 쓰인 것일 거고, 만약에 앞뒤 내용의 의미가 전혀 반대된다면 당연히 어른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면 린 무슨 뜻일까요? 린 이웃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린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이웃에 사는 사람은 이웃에 사는 곳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명사가 린쥐예요. 뭐라고요? 린쥐.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는 반대돼요? 아니면 서로 보완돼요? 보완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로 쓰인 거예요. 의미는 없어요. 자, 비 무슨 뜻일까요? 비 한자 봅니다. 어디에? 오케이. 밭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곡식이 뭐 이렇게 그릴게요. 곡식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곡식을 막 띄엄 심어요? 땅이 남아 돌아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가깝게 근접해서 심죠. 그렇기 때문에요. 맞닿다라는 의미가 누구예요? 비예요. 린 역시 이웃하다죠. 그래서 지역이 맞닿다, 인접하다가 중국어로 뭐래요? 비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파악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비린.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를 멋지게 완성하면 뭐가 돼요? 비린 얼쥐 뭐라고요? 비린 얼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이 맞닿아 살다. 그럼 이 문장의 의미는 뭘까요? 중한 양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이에요.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중한 량국 비린 얼쥐. 안 외워도 되지만 발음은 꼭 해야 돼. 어떻게요? 중한 량국 비린 얼쥐. 한 번만 듣고 중한 량국 비린 얼쥐였습니다. 자, 양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중요성을 이제 조금 더 부각시켜 볼 거거든요. 관계의 중요성 볼게요. 빨간색으로 뺀 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자, 구매하다. 중국어로보다 구매하다. 샀어요. 무엇을 샀어요? 우를 샀대요. 누구를요? 우를 샀대요. 우 뭘까요? 여러분 위에 뭐예요? 역시나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자, 사람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이 부수가 원래 이 그림에서 왔어요. 무엇이 지금 땅에 닿았어요? 화살이 땅에 딱 하고 닿았네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사람이 지금 도착해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방, 거실, 집. 그래서 방, 거실, 집. 중국어로 뭐라고요? 우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사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마이 우. 어떻게? 마이 우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이 샀어요. 누굴 샀어요? 우리 아까 요거 무슨 뜻이었지? 이웃하다였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의미로 누가 쓰였다? 린. 그럼 갈게요. 이웃을 사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웃 사다가 중국어보다 my 린. 이웃 사다 my 린. 자, 그럼 갈게요. 얼마를 주고 집을 샀어요? by 진 100개의 금이니까 우리 쉽게 100냥이라고 해두자고요. 100냥으로 집을 샀고요. 치엔진 1000냥으로 이웃을 샀대요, 여러분들. 자, 왜요? 벌써 나왔네요. 왜냐면 이거 아까 뭐였죠, 우리? 린쥐 이웃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웃. 오케이. 어떤 이웃? 굿. 너무 좋은 이웃. 좋은 이웃이 중국어로 뭐예요? 하오린쥐. 오케이. 하오린쥐는요. 나열이에요, 이제 의미. 무엇과? 진, 금이죠? 돈이죠, 결국. 그렇죠? 진, 돈과요. 뭐 한대요? 부환한대요. 자, 환 무슨 뜻일까요? 메인 부수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팔의 모양새를 나타낸 거예요. 손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다가 중국어로 뭐다? 환, 바꾸다, 환. 그러면 안 바꿔. 중국어로 뭐예요? 보환, 안 바꿔요. 보환. 자, 하오린쥐하고 진, 안 바꿔요. 보환.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 있다면 많은 돈을 주고라도 산다라는 중국의 고사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찌야라는 사람이에요. 찌야라는 사람이 뭐 청렴결백했겠죠. 당연히 청렴결백하고 법의 판정을 굉장히 공정하게 내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야. 제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시기하다가 걔를 어떻게 했어요? 딱 파면시켰어요. 그래서 찌야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막 살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소문하다가 누구를 듣게 됐냐면 성쨘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성쨘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완벽해요. 똑똑하지, 그 다음에 일 잘하지, 거기다가 청렴결백하지, 사람 좋지, 너무 좋은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옆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기다리다가 옆집 사람이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1100냥을 주고 그 집을 사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이 집을 사?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100냥으로 나는 집을 샀을 뿐이고 1000냥으로는 이웃을 산 거야. 그만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중국의 사자성어로요. 치엔진 마이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기 고사에서 온 거죠. 1000냥으로 이웃을 사다.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한 번만 발음하고 넘어갈게요. 가볼까요? 어떻게 해요? 바이진 마이우, 치엔진 마이린, 하오린쥐. 어때요? 진부환.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바이진 마이우, 치엔진 마이린, 하오린쥐,
찐不换. 여러분 귀에 이게 맴돌 거예요. 어떻게요? 百金买屋, 千金买邻, 好邻居, 金不换 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 멘트 볼게요. 자, 回顾历史 뭐라고요? 回顾历史. 자, 여러분 핵심 한자 빨간 글씨인데요. 혹시 익숙한 한자 있으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아, 익숙해야 되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가 봐. 그래서 막 자괴를 해요. 뭘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알면 되지, 그렇죠? 자,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글자는 요거예요. 돌아오고 원점으로 돌아오다가 호이고요. 두 번째 꾸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자, 꾸라는 한자의 왼편 있죠? 요 왼편의 그림이 요거거든요. 절벽에서 사람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다쳐가지고 무릎 꿇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이런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관여하든 안 하든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갖고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오케이, 오른편에 있는 요게 바로 사람의 얼굴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을 되돌아보다가 중국어로 꾸고요. 호이꾸가 만나서 회고하다, 돌이켜보다가 됐어요. 자, 아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 시작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열사를 언급했죠. 우리는 이렇게 친근했어요. 근데 이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호이꾸리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떠해요, 여러분들? 중한, 여하, 우호적인 지아화 뭘까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중한 양국의 아주 아름다운 그 미담들은 중국어로 뭐래요? 중한友好佳话. 다시요. 중한友好佳话. 들리는 대로 따라가세요. 중한友好佳话. 어떨까요? 뒤에가 이제 메인 수어 내용이겠죠?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유추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나쁜 의미는 아니겠죠? 가볼게요.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죽쑥, 죽쑥, 죽쑥 하듯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fushi, fushi, fushi 발음됩니다. F 발음은 윗니가 아랫입술 한번 눌러주셔야지 정확한 발음이 딱 하고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뒤에부터 볼게요. 시 무슨 뜻이에요? A는 B입니다예요. 그냥 지는요 강조예요. 의미가 없어요.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예요.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가 뭐야? 바로 요거라는 거지. 자, 요게 뭘까요? 자, 가봅시다. 어려워요. 자, fu는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내리는 형태를 fu라고 해요. 그 다음에 sh는요. 자, 저기 쓰레기 떨어졌다 주워라 할 때 줍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sh입니다. sh 쓰레기. 그럼 쓰레기를 줍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몸을 굽혀 줍다가 중국어로 뭐다? fushi. 몸을 굽혀 줍다. fushi. 어렵네. 그러니까 한 번 더. fushi. 오케이. 몸을 굽혀 줍는 것이 바로 이다. fushi 지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몸만 굽히면 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땅에 깔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습니다를 비유할 때요. 이렇게 어렵고 멋진 표현이 없어요. 어디 가서 fu시지시 이러면 와, 말은 못하는데 단어는 되게 고급져라는 소리는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fu시지시 안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한 번 정도 파악하시고 외우고 싶으면 여러분 눈 잘 보이는 공간 있죠? 거기다 그냥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시기만 해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미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갈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호이꾸리시 뭐라고요? 호이꾸리시 중국과 한국의 우호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중한 우호적이야. 여하오 가담이니까 지아화 어때요? 아주 많아요. 중국어로 뭐라고요? fu시지시. 그렇죠. 중한友好佳话 fu시지시.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回顾历史中韩友好佳话 fu시지시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었고요. 관계의 중요성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다시 발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고 가세요. 발음해야지 들리고요. 들어야지 귀에서 맴돌고요. 귀에서 맴돌아야지 머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갑시다. 자, 중한 양국은요. 아주 친근한 가까운 이웃 국가입니다. 어떻게 해요? 중한 양국 비린 얼쥐. 그런데요. 백금으로도 그 이야기 가볼까요? 어떻게 해요? 百金买屋, 千金买邻. 좋은 이웃, 好邻居 무엇과? 金 안 바꿔, 不换. 好邻居金不换.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거 듣고 기억나는 거 따라가고 합시다. 중한 양국比邻而居百金买屋千金买邻好邻居金不换 이젠 여러분 차례예요. 갈게요.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입니다. 중한 양국比邻而居백냥으로 집을 사고요.
百金买屋. 전야오는 이웃을 사죠. 千金买邻. 좋은 이웃은 돈과 바꿀 수가 없어요. 好邻居, 金不换. 오케이, 여러분 발음이 툭툭 안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 말 툭툭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읽었잖아요. 그렇죠? 웡웡 대듯이 기억에 남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진 상태로 여러분들의 소리로 꼭 읽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관계의 중요성 우리 놓치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는 어떠한 관계를 조금 더 멋들어지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응원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大家多辛苦了. 再见.